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콜린성 두드러기 완치 훈련입니다. 콜린성 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한국말로는요, 열성 두드러기 또는 온도 두드러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반응해서 두드러기가 생기죠. 그 두드러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드러기가 조금 다릅니다. 생긴 게. 그 모양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다르죠? 네. 우들두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좁쌀 크기입니다. 그리고 좁쌀 그 주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빨갛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다른 두드러기는 어때요? 다른 이보다는 훨씬 더 크죠. 네. 그리고 이렇게 모양도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동그랄 수도 있고 길다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드러기는요, 당연히 가렵습니다. 모든 두드러기가 그렇듯이. 그런데 가려운 정도를 떠나서 따갑고 아프기까지 하지요. 그런데요, 이게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두드러기들은 몇 시간 또는 하루, 어떻게 보면 이틀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한번 나면은요. 반면에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요, 이제 어떤 유발 요인이 있어서 이제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몇 분 만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래 안 가요. 보통 1시간, 길어봤자 2시간입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요, 전신에 생기는데 안 생기는 부위가 한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겨드랑이 정도는 잘 안 생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유발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체온을 올리고 땀을 나게 하는 유발 요인.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방 짐작이 되시죠?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목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덥다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음식, 아니면은 자극적인 음식, 이럴 때도 땀이 나죠? 네. 그러거나 우리가 또 어떤 때 땀이 납니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마음이 아프다든지 화가 나다든지 두렵다든지 그럴 때 또 체온이 올라가고요, 또는 땀이 납니다. 그럴 때도 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올 수가 있죠.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요, 주로 10대에서 30대에 많이 생깁니다. 주로 생깁니다. 물론 전 연령에 생기기도 하지만은 10대에서 30대, 그리고 남자들한테서 여자들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년 남자들의 주된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요, 만성 질병입니다. 다른 두드러기는 이제 급성 두드러기라고 하면은 음식 때문에 그랬다든지 약물 때문에 그랬다든지 하면은 보통은 아무리 길어봤자 6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는 한 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6주를 넘깁니다. 어떤 분들은요, 몇 개월 정도가 아니고요, 몇 년, 또 아니면 수십 년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짧으면은 그런데도 이제 버티는데요. 이제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면 길어질수록 이게 계속 뭐가 나고 따갑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맘싸움의 고통이 크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네,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삶의 제약이 옵니다. 내 일상에서, 아니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라든지 일에서, 아니면은 내가 사람 만나는 관계에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오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도요, 처음 발생하고 나서 이 전체의 한 반 정도, 50%까지는요, 발생하고 나서 1년 내에 저절로 사실은 좋아집니다. 이건 참 희망적인 소식이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길게 가는데요. 길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뭘까요? 네, 이게 이제 피부병이니까 당연히 피부의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 함께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제 피부 원인이 있습니다. 피부 원인이 있는데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피부에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맘섬 원인이 합쳐져서 콜린성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병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이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시를 하죠. 그러거나 치료에만 의존합니다. 나한테 맞는 치료법이 뭘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원인이 됩니다.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두드러기 자체를 갖다가 악화시키고요. 원맘삼의 원인, 피부 원인을 갖다가 악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처음의 원인은 피부 원인 그리고 원맘삼의 원인이었는데 이게 만성화되면 될수록 문제시와 치료 의존이 더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피부 원인은요, 피부에 이제 비만 세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만할 때 그 비만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 세포라고 명명을 했고, 영어로는 이제 마스트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그 면역에 관계되는 세포가 피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까 이제 체온이 오르거나 아니면 땀이 나거나 하면은 이 비만 세포가 자극을 받아요. 이게 자극을 받으면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분비를 합니다. 네, 이 히스타민이 바로 보여드렸던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부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부 원인뿐만 아니라 몸맘선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몸맘선 원인이 거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공통 원인이다. 네, 그 첫 번째는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는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PC, TV 많이 보는 것, 네 번째가 예민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몸맘삼 원인입니다. 문제시라는 것은 나 이 병 못 고쳐, 이 병 만성이야, 나 빨리 낫고 싶어 라고 한다든지, 뭐 때문에 그랬어, 나 이거 정말 싫어, 나 이거 두려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으니까 나는 일도 못하겠고 공부도 못해, 나는 사람도 못 사겨 라고 탓을 하는 것이,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문제시입니다. 네. 그리고 치료 의존, 네, 나한테 맞는 치료법이 또 있을까 하고 계속 치료법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네, 약도 먹었다가 한약도 먹었다가 뭐 무슨 건강기능식품도 먹었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이렇게 약만 그러니까 치료만 의존하다 보면은요, 그때는 반짝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요, 이게 다시 또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완치훈련을 시작할 수 있겠죠. 네, 완치훈련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콜린성 두드러기인가, 이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꼭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제가 특징적인 모양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드러기하고는 다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좁쌀 같고 그 주위가 물구스름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만성화 되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시작할 때가 그런 모양이었으면은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유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체온을 오르게 한다든지 땀을 나게 한다든지 이런 유발 요인이 있어야지 콜린성 두드러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지속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두드러기는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길어봤자 1시간, 길어봤자 2시간입니다.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의료진들은요, 유발 요인에 대해서 유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관찰하면서 온탕에 넣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오면은 더 확진이 되겠죠. 왕왕 병원에서는 뭐 면역 기능 검사 또는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유용한 검사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불필요하죠. 자, 완치훈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완치훈련의 커다란 얼개부터 또 다시 말씀을 드리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피부 원인과 몸맘삼 원인이었다가 나중에는 문제시하고 치료 의존을 하는 것이 만성화의 원인이다. 그래서 모두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고 병이 있고 다시 또 문제시와 치료 의존이라는 또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완치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시와 치료 의존은 내가 완치 원하기,
콜린성 두드러기 자체는 당장 이것을 갖다가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처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몸맘삼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하기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으로 완치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아까 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내가 문제시하고 내가 치료에 의존한 것이 또 다른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어떻게 했다. 이게 또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뭐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현재의 내 상태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내가 기여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뭐 과거가 뭐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오늘 새로 시작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여한 부분을 내가 해결하는 거죠. 시작할 때는요,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치료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훈련은 뭐 내가 생각을 이렇게 바꿨다고 완하기를 시작했다고 뭐 당장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약을 끊으면은 이제 반동이 와서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증세가 더 심해지면은 내가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은 그대로 복용하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는 당연히 내 몸맘 새로 훈련이죠. 네, 그래서 아까 몸맘삼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기초 훈련이죠.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돌봄을 해도, 뭐 운동을 해도, 놀기를 해도, 모임을 해도 일부러 10% 덜해서 남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소진됐던 기력이 이제 조금씩 쌓여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잘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PC,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각각 줄이기를 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처 훈련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대처 훈련은 증상 대처 훈련입니다. 사실 증상이 이거거든요. 네, 가렵고 따갑고 좀 아픕니다. 네, 이거를 나 큰일 났어. 이거 나 문제야. 내 너무 싫어. 이게 두려워, 무서워. 이러면은 증상이 10배가 되고 50배가 되고 100배가 됩니다. 예, 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 뭐 아파봤자지. 뭐 아파봤자 사실 네, 가려움이고 뭐 좀 따갑고 좀 아파요. 네, 그래서 아파봤자 통증이다. 네, 아파봤자 따가움이다.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증상 대처 훈련입니다. 또 이게 이제 모양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네, 덮어서 감추려고 하죠. 남한테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요,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힘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증세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떳떳하게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봐라,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나 콜린성 두드러기야.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완치 훈련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대처를 하시라는 거죠. 그럴수록 증세가 줄어듭니다. 자, 더 중요한 훈련이 이제 아까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발 요인,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목욕탕에 들어간다든지, 뭐 뜨거운 음식 먹는다든지, 이런 유발 요인을 갖다가 다 피하라고 하죠. 근데 완치 훈련은 그 반대입니다.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제약이 되는 거죠. 완치 훈련은 그 반대로요, 부딪히기를 합니다. 부딪히게 돼서 실제로 부딪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해야 그게 완치죠. 계속 제약을 받으면 완치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자, 어떤 유발 요인이 됐던 한 번에 한 가지씩 훈련을 합니다. 피하기가 아닌 부딪히기 훈련을 하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씩입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음식 먹어본다든지 한 번에 한 가지씩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요, 맛보기 후 밀당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 문제없이 운동했어. 내가 뭐 뜨거운 물도 잘 들어갔어. 과거고요. 남들도 그걸 잘해. 아니,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고 일단 맛을 보는 겁니다. 약간만. 네? 예, 그래서 뭐 운동도 뭐 내가 평소에는 30분씩 뭐 땀 흘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한 뭐 1, 2분 또는 뭐 조금 괜찮으면 한 5분 뭐 이런 정도만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나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더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줄여서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게 시행착오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맛보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맛보기 한 게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게 또는 지난번에 한 게 참고가 돼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컨디션이 좋잖아요. 예, 더 좋아요. 어제보다, 지난번보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합니다. 그 10% 정도 더 합니다. 어제랑 비슷해요? 그러면 그대로 하고요. 어제보다 못해요? 그러면 조금 10%덜 하면 됩니다. 더하는 것을 밀기, 덜하는 것을 당기기. 예, 처음에는 이제 좀 지지부진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밀당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느새 이것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약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부딪히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훈련을 해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것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훈련이 남아있죠.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쉽게 하기 훈련은요, 질문과 원십 행평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요 한 가지 딱 질문입니다. 네, 보통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무슨 치료법이 없을까? 누가 이게 전문의가 없을까? 뭐 특별한 무슨 기가 막힌 뭐 신비약이 없을까? 이런 걸 찾아다니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이런 질문을 진정으로 자신한테 합니다. 처음엔 막막하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질문하면은요, 반드시 답이 나오고요. 이게 맞든 틀리든입니다. 네, 일단 답이 나오면 바로 행합니다. 예, 그럼 결과를 알 수 있죠. 네, 그것을 이제 평가학이라고 합니다. 초반에는요, 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닥터유도 계속 겪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원십 행평이라고 합니다. 원하기, 쉽게 하기, 행하기, 평가하기. 예, 그래서 완치훈련의 쉽게 하기의 가장 근본이 바로 원십 행평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체가 쉬워지고요. 시행착오가 없어지고요. 결과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원십 행평은요, 질문과 원십 행평은 뭐 완치훈련만의 기본이 아니고요. 삶 자체의 기본 훈련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드셨던 약, 뭐 치료, 그러니까 점점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딱 끊고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줄여가시는 거죠. 예, 약이라는 것은, 치료라는 것은 항상 반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끊으면은요, 혼나봐라. 그러고 반동을 해요. 그렇게 가실 필요가 없죠. 이게 차근차근 끊으세요. 천천히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네. 그동안, 콜린성 두드러기로 고통을 많이 겪었나요? 네. 이 콜린성 두드러기 때문에 삶의 제약을 많이 받으셨나요? 장기간 복용하는 약을 이제는 끊고 싶나요? 네. 완치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훈련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